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87페이지 형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살할 때 형은요, 형을 산다, 감옥이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감옥 가나요? 감옥을 간다면 요때 가겠죠. 그러나 안 가요. 그건 아니고 구설, 시비, 다툼, 또 그에 준하는 고통이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가슴 쓸어내리고 돈도 쓸어내리고 여튼 무조건 좀 썰물인 거죠. 형충 파해할 때 충은요, 싸우다가 화해도 하고 일이 해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형살이 오면 누군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죽는 꼴 꼭 봐야 되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누구 하나는 꼭 한다, 할 수 있다. 그만큼 형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형에는요, 종류가 4개가 있어요. 형자 돌림이에요. 어떤 형들이 있냐 하면 무운지형, 지세지형, 물의지형, 자형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저랑 같이 사는 남자도 끝에 형자가 들어가네요. 아,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지네요. 어쩔 수 없죠. 자, 여튼 학설에 따라서 무운지형과 지세지형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인사신을 무운지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운지형. 무운이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알면 인사를 잘하겠죠.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신인가? 인사신이면 인사를 잘해야지. 그런데 이 무운지형 인사신은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세지형은요, 붕형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끼리 세력을 과시하는 듯 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축술미 땅의 기운끼리 붙어서 내색 안 하고 있다가 일이 커지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그런 형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례는요, 예의가 없다죠? 그런데 여기서 무운지형과 물의지형은 결이 좀 달라요. 무운지형은 알면서 인사를 안 하는 것이고 무례는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거죠. 여기선 자묘를 물의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형은요, 스스로 자자예요. 진오유해가 진진오유유해로 똑같은 얼굴로 딱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일단 심기가 불편하죠. 내가 원조다 옥석을 가리듯이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고! 그래서 막 서둘러 자충수를 둘 수 있는 거죠. 인사신, 축술미는 일단 3글자니까요. 두자보다는 파급력이 크죠. 무조건 일지 기준이고요. 월지든 시지든 일지 기준에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특히 월지와 일지가 붙어 있다면 그 힘이 더 세다고 할 수 있어요. 인사신, 축술미는 최소 일지 기준에서 2자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운, 세운에서 나머지 글자가 들어오면 사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묘와 진호, 유해, 자형은요. 사주 원국에 2개가 딱 붙어 있어야 형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데 행운에서 들어오는 건 기운이 매우 약하죠. 알아두세요. 자,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신 무운지형입니다. 3글자죠. 일지 기준으로 최소 2글자 이상은 있어야지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든 일지든 붙어 있어야 돼요. 월지에 있다면 그 힘이 더 세겠죠. 인사신이 만났어요. 인과 사가 만나도 형이라고 하고요. 사와 신이 만나도 형이라고 해요. 역마 3개가 모여서 충돌을 일으키니까 사건 사고가 많죠. 안전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먼저 인사는요, 목화의 기운이 목생화가 되죠.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에 보니까 너무 뜨거워. 그러니 조급하고 열정 덩어리라서 막 일을 벌리고 확장시키려고 드는 거죠. 사신은요, 화금의 기운이에요. 화기운은 일을 벌리고 금기운으로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원래 이 신금은요, 수화기의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빨리 내려두면 결과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인사는 저지르고 사신은 빨리 결과를 내려 하고, 말하자면 인사신은 성급하게 행동하면 용두사미가 자칫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불이 쇠를 녹여 용철을 만드니까요. 불을 어느 정도 달궈서 쇠, 칼, 금기운의 사용이 찰떡인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금기운을 단정히 다루는 군, 검, 경, 의료, 세무 등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달궈진 이 다듬어진 정교한 칼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본인에게 가는 거예요. 잘 다치겠죠. 인사신 형살이 오면 한 템포 늦춰서 결정 판단하시고 매사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같은 겸손, 공치사 인사를 좀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건강 안전도 챙기시면 괜찮다 할 수 있죠. 축술미 형살은요, 고장지 토기운끼리 만나 부딪히는 거예요. 일지를 기준으로 3개가 붙어 있는 거고요. 일지, 월지에 있으면 매우 강력하고 2개만 있어도 되죠. 시지에 있어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축술미 형을 지세지형이라고 해요. 세를 이뤄서 형을 내리거나 또는 형을 산다라고 하죠. 세력을 만든다는 것은 의리, 또는 계약 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세지형인 것은요. 겉에서 보면 별일 없어 보여요. 왜? 같은 땅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땅이니까. 땅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같은 땅이야.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서 보면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심리전,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서로 포커페이스 하는 거예요. 토는 얼굴에 잘 드러나진 않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삐걱거리는 거예요. 축술형은요, 신금이 지장간에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술미형은 정화가 지장간에 공통으로 있어요. 인사신은요, 막 움직이며 싸우니까 도망갈 수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축술미 형살은요, 안 움직여. 그리고 그렇게 안 움직이면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 그 말은 타격은 축술미 형살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인사신형은요, 회복도 되고 타격이 적을 수도 있어요. 밀당이 되니까요. 그런데 축술미는 발을 땅에 꽂아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살인데도 인사신형은 시비가 붙어도 합의가 되는데 축술미는 송사, 관제가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술미를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물의 지형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무운지형과 달라요. 무운지형, 인사신은 바빠서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걸 아는데 안 하는 것이고, 물에는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는 건 무례를 알 수도 있지만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수와 묘목이 왕지의 기운이니까 자기 기운에 갇혀 있는 거예요. 더 자존심, 더 자기 생각, 더 편견이 세겠죠. 그러니 더더욱 여기에 도화로 앉아 있으니까 사람 간의 관계성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묘 형살은요, 무조건 사주원국에 2글자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운에서 대운세운에서 한 글자가 들어와서 맞춰진다 한다면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운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묘는요, 자수가 만약 월지에 있고 묘목이 일지에 있다 한다 그러면 형살의 크기가 더 세져서 인간관계에 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차로 보면 월지가 일지보다 앞에 있으니까요. 거슬러 가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의 묘목이 잠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수는 양의 차가운 정수예요. 묘목은 음의 목기운이죠. 차가운 정수가 나무에 물을 붓는 거예요. 음의 나무가 좀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겠죠. 일단 자수의 물은 영양가가 없어요. 그냥 차가운 물인 거예요. 그런데 수생목이라고 생각 없이 냅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자묘는 그래서 비상식, 비규범의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묘의 물의 지형은 꽂히면 좀 무서워요. 남녀관계, 부모 자식 간, 부부관계. 말하자면 생각하는 것과 행동 패턴이 우울 또는 쾌락, 중독, 과격, 어디에 꽂히면 비상식, 비규범의 형태로 나오기 쉬운 거예요. 만약에 사주원국에 자묘가 있다 한다면 사주의 조우가 매우 중요해요. 만약 자수가 월지에 있다면 더 물이 차겠죠. 그래서 만약 자묘를 가진 사주원국의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 한다면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돼요. 성인이라면은 직업적으로 승화를 잘 시켜야 되죠. 예를 들면 어디에 꽂혀서 건전이 미칠 수 있는 마니아적인 직군으로 가는 거예요. 도화가 있으니까 문화예술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인류를 위한 어떤 업상에 가서 희생, 봉사 또는 발명의 기치로 이렇게 풀고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자영은요, 스스로 자자예요. 진진, 오, 유유, 해해가 사주원국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지를 기준으로 월지나 시지에 있는 것이죠. 월지, 일지에 있다 그런다면 더 강력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연지에 있고 일지에 있는 건 자영이 아니에요. 형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글자가 오면 어때요? 갑자기 누가 나랑 똑같이 해다니며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불편하죠. 기분이 썩 좋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라 하기도 그렇고 표정 관리도 어렵고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형인 이 진진, 오, 유유해는요, 불안 심리가 강해요. 초조하다. 말하자면 자형일 때 옆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는 자책, 자학도 강한 것이죠. 나를 함부로 하는 마음 같은 거예요. 아, 열받아 그러면서 자해 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겠죠. 자, 자형에 대해서 하나씩 할게요. 진지는 땅과 땅의 만남이에요. 땅은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속을 알 수가 없어요. 4개의 자형 중에서 얼굴에 제일 안 드러나요. 겉에서 보면 땅인데 수기운에 고장지의 진토가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진흙탕이 되기가 직전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뭐 이런 말. 진진이 딱 그래요. 멀리서 보면 비옥한 땅이야.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진흙밭인 거예요. 겉에서 보면 밝아, 다정해. 다만 그 속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진이 있는 사람은 위로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정서적인 충국이 강하고요. 일지 토기운은 진술충미는 화개살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진지는 화개가 2개가 있는 거잖아요. 화개란 것은 고독하고 내면, 인간 심리 이런 데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심리, 종교, 예술 분야에 강한 면모가 있어요. 여튼 화개가 2개 붙어 있으니까 좀 고독지명이죠. 그래서 진지는 평정심, 우울에 대한 이 건전한 대처 방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 볼 때 진토와 진토가 만나면 지장간 개수가 불어나서 토지를 좀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위장장애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오는요, 화기운과 화기운의 만남이에요. 불이 번지죠. 오 또는 오! 뭐 이렇게 감탄사인지 비명인지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점점 번져요. 그러다가 터지는 거죠. 어디서? 사람 문제로. 남녀, 부부, 이성관계, 동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남명에게는 성적으로 주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주의 수기운이 어떻게 있냐 잘 봐야 되고요. 오는요, 다운되기보다는 더 뭐 올라가다가 빵 터지는 거죠. 건강적으로도 심장, 혈류 질환도 조심해야 됩니다. 유는요, 단단 아니고 단단한 금과 단단한 금의 만남이에요. 유금은 자기만의 바운드리가 중요하고 융화가 잘 안 되는 지지인데 같이 붙어 있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또 유금은 융통성도 약해. 짜증이 장난이 아니죠. 물론 겉에서 보면 막 폭발하고 화내고 그러진 않아요. 짜증도 유하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예요. 그런데 융통성, 유도리가 약하니까 예민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신경의 날쌘, 날카롭죠. 밖으로 40% 정도 새어나가고요. 60%는 그래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유금은 이 자기만의 전문가 영역에서 내 것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직장이라면 그런데 점점 연차가 올라갈수록 직급도 올라가는데 요럴 때 당황하는 영역이 바로 유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키는 게 약한 거죠. 내가 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해. 그런 거죠. 그리고 건강적으로 보면 만약 신약하다 한다면 전제 조건이에요. 신약하다 한다면 유금은 몸에 칼댈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방심하면 안 돼요. 칼댈 일이 있거나 잘 다칠 수가 있으니까 평소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해는요, 수와 수의 만남이에요. 해수는 여러 수질의 물을 포함한 수기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해수의 평균적인 기질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는 건 다재다능도 포함이고요. 일관성이 약한 것도 포함이에요. 그런데 해수는 음의 수기운이라서 겉에서 보면 말랑말랑 보돌보돌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진 않아요. 양보하는 것 같죠. 그럼에도 처음부터 표가 좀 나요. 동공이 흔들린다든지 진도가 잘 안 나간다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죠. 결정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관심이 많거나 또 하고 싶은 게 많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해수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해자형으로. 이렇게 되면 더 이 해수의 성향을 부추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라면 처음부터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해로 있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똑부러지게 경계를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5대5야 또는 이건 네 거고 요건 내 거고 이건 네가 하고 저건 내가 하고 뭐 이렇게요. 그럼 해자형은 평온을 찾는다. 집중해서 더 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는요, 건강적으로 보면 물이 넘치니까 첫 번째로는 생식기, 신장, 방광, 췌장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물이 많으니까 화기운이 약해지는 거예요. 심장, 혈류 질환, 뭐 이런 거, 가족력이 있다 그런다면, 사주가 차갑단다면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기운이 왕하니까 정서적으로 보면 한번 다운이 되면 엄청 가라앉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중요하고요. 그때그때 커트해서 생각을 끊어가는 것이 제일 좋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처음 들으셨다면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싶네요. 천천히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더 사주에 쉽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가보겠습니다. 김목산이었고요. 여기는 어디? 목요일 사주입니다. 또 뵐게요.